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리치고 팀의 김기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 변곡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오고 있잖아요. 또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어떤 수급 동향을 잘 면밀하게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가급적 매주 제가 매매 전세 수급 데이터를 가지고 전국의 어떤 수급 상황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데이터는 리치고 이제 엑스퍼트에 있는 이 매매 수급 동향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시면 요 이제 화면에서 이제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X축 요게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요게 매매 수급이에요. 그래서 매매 수급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 매수세가 많은지 매도세가 많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누가 제일 오른쪽에 있죠? 예, 충북이 제일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충북이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지금 매수세가 뜨거운 지역이다. 그리고 충북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가 작년 초반서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남, 충북, 전북, 경남, 경북, 강원도 이 5곳은 떠오르는 해가 될 거다, 좋아질 거다. 근데 작년 초중반으로 계속 좋아졌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충북은 굉장히 지금 뜨겁죠. 네, 그리고 한때 청주가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그때 잠깐 추출했었는데 제가 그랬죠? 이때가 오히려 기회다라고. 근데 지금 충북이 전국에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현재 가장 뜨거운 지역이고요. 요 데이터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나온 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가급적 이제 그 금요일 날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가공을 해서 월요일이나 이렇게 늦어도 화요일 날은 이 리치고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은 앞으로는 매주 화요일 날 제가 요 수급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반대로 가장 왼쪽에 있는 지역 어디죠? 대구하고 세종, 그 다음에 전남. 이 지역은 뭐다? 지금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상당히 강한 지역이다. 그리고 대구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수도권의 지금 상승세가 언제까지 더 이어질지 이것들은 사실 100% 정확하게 알기는 힘든데 대구 시장이 안 좋아질 거는 이거는 그냥 뭐 거의 100%예요. 예,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거는 제가 이전에 올린 동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 이제 Y축은 뭐냐면 전세 수급 동향이에요. 그래서 전세가 지금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위에 있을수록 전세가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은 거예요. 전세 수급이 높으면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강세를 띌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강세를 띠니까 매매 가격도 어때요? 좋을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이 값이 0부터 200까지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100 이상이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 전부 다 100 이상이죠. 즉 전국적으로 전부 다 지금 전세가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거고요. 세종 빼놓고는 전부 다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이 불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이제 전체적인 수급 동향에 대한 차트를 보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지역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충북을 좀 보도록 할까요? 가장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이제 충북은 보시면 한때 충북도 보시면 매수세가 뭐 거의 없었을 때가 있고 매도세가 많았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매도세, 빨간색 선이 매수세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가 매매 수급 데이터고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언제부터 좋아지고 있어요? 예, 한 2020년부터 좋아졌죠? 초중반부터. 그리고 지금 가장 뜨겁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난 2014년 이후로 가장 뜨거워요. 그래서 보시면 파란색 선인 매수세는 엄청나게 많고 매도세는 매우 작죠. 그렇기 때문에 충북은 굉장히 지금 뜨겁죠. 그래서 매매 시장도 굉장히 좋고 근데 전세 수급도 어때요? 전세도 이 빨간색 선이 수요고 파란색 선이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급은 거의 없고 수요가 지금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급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매매 수급과 전세 수급이 너무너무 탄탄하다. 그래서 충북은 뭐다?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다.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바로 충북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어디냐면 인천입니다. 네, 인천도 보시면 어때요? 인천도 매도세는 좀 줄어들고 매수세가 좀 많아졌죠. 다시 최근에 매매 수급이 다시 조금 좋아지는 이런 모양새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14년 이후로 굉장히 뜨거웠죠. 인천도 지금 굉장히 매매 시장 분위기가 좋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인천에 내년에 공급 폭탄이 떨어진다. 내년 내후년 2년 연속.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강세장은 언제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 올해 연말이나 길어봐야 내년 상반기 정도가 인천의 어떤 상승장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자, 그러면 인천도 여전히 전세 수급이 계속 지금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전세 수급이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매매 전세 시장이 여전히 뜨겁다.
근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충남을 보시죠. 자, 충남도 어때요? 굉장히 지금 뭐 매매 수급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7월 25일에 비해서 살짝 떨어져, 살짝, 아주 살짝. 근데 여전히 지금 매도세는 별로 없고 매수세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충남 시장 굉장히 뜨겁고요. 충남의 또 전세 수급 시장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전히 뜨겁다. 그 다음에 강원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도 어때요? 여전히 좋죠. 자,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강원도 2019년 말부터 제가 얘기했죠. 강원도 좋아질 거라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020년 딱 중순 되니까 뭐 엄청나게 매매 수급이 몰리죠. 그래서 강원도는 여전히 뜨겁다. 강원도의 전세 수급도 여전히 좋다. 근데 방향이 또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전주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밑으로 왼쪽으로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전세 수급과 매매 수급이 둘 다 조금씩 떨어졌다. 근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자, 그럼 제주도 제가 올 초부터 제가 제주도 좋아질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도가 굉장히 지금 분위기 뜨겁죠. 네, 그래서 제주도도 지금 상당히 좋은데, 자, 근데 최근에 이 빨간색이 매수자인데 매수자가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매도자가 워낙 없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괜찮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전세 수급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전히 제주도 시장도 지금 불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경기도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와, 경기도 보세요. 지금 매매 수급이 다시 또 이렇게 훅 치솟고 있죠. 그래서 매도자는 줄어들고 매수세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 온기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의 전세 수급도 어때요? 여전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폭탄만 없으면 전세 수급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많고, 가격에 대한 흐름도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꾸준하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쪽에 있는 광주인데, 광주도 어때요? 광주도 최근에 좀 잠깐 좀 주춤했다 최근에 또 굉장히 매매 수급이 치솟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광주도 많은 사람들이 좀 사고 싶어 한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 다만 조금 불안한 건 뭐냐면 굉장히 높게 유지되던 이 전세 수급이 어때요? 최근에 살짝 반등을 했지만 최근에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의 전세 수급이 살짝 불안한 모습이다. 근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가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광주 시장도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 시장입니다. 서울도 어때요? 보시면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조금 한 2월, 3월에 좀 주춤하다가 다시 또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매도자는 줄어들고 있고, 근데 매수세도 최근에 살짝 꺾여서, 이 그래프에 살짝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빨간색 선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다 살짝 지금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사람, 사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조금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서울에 이제 전세 수급이 여전히 굉장히 높죠. 이거는 참 제가 너무 이건 뼈아픈 정책 실수인데, 정부가 작년에 임대차 3법을 사실은 이걸 이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진짜 전세가 너무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서울의 전세 수급도 굉장히 지금 다시 또 뜨거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고요. 자, 이번엔 경남입니다. 경남도 어때요? 경남도 다시 또 좀 주춤하다가 3월, 4월 조금 주춤하다 다시 좀 엄청 불장 오고 있죠. 그래서 경남도 굉장히 또다시 지금 매도자는 줄어들고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전세 수급 뭐 너무 좋죠. 전세 수급 굉장히 빵빵하고 굉장히 좋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경남은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급 계속 유지될 거고요. 그래서 경남도 여전히 뭐 내 집 마련 하고 싶으신 분은 여전히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작년 초반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강원도 이 6곳은 그동안 많이 좀 올랐어요.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허리 즈음에 있어요. 허리 즈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내 집 마련 못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좀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저희 리치고의 뭐 거주 점수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엔 대전입니다. 대전도 어때요? 대전도 여전히 굉장히 뜨거운 지금 매수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 수급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전도 여전히 분위기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뭔가 어떻게 뭐 리스크가 있을 가능성은 그다지 없어 보이고요. 자, 이번엔 전북입니다. 전북도 어때요? 전북도 여전히 좋죠? 전북도 여전히 좋고요. 그래서 전북 시장도 여전히 지금 뜨거운 매수 열기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전북의 전세 수급도 매우 높죠. 그래서 여전히, 그리고 전북도 입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북도 여전히 좋고요. 그 다음에 경북입니다. 경북도 어때요? 다시 또 매매 수급이 또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경북도 지금 매도자는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경북도 지금 불장이 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시면 시장이 계속 이제 빨간색과 과열 어떤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을 때와 파란색, 이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시장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사실 수급 데이터만 잘 골라도 수급이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안 좋다가 파란색이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시점, 이럴 때 사시면 사실은 완전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 데이터를 잘 좀 보시면 좋고요. 전세 수급도 여전히 양호하죠. 그래서 전세 수급도 여전히 좋다.
좋다. 그래서 경북의 분위기도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부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도 어때요? 부산도 최근에 굉장히 분위기 좋죠. 그래서 매수세가 좀 올라가고 있고 특히 매도세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 어떤 불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여전히 부산의 전세 수급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뭔가 당장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울산이고요. 울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또 매매 수급이 또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더군다나 전세 수급도 여전히 좋고요. 그래서 여전히 울산까지도 괜찮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지역들 매매 수급과 전세 수급이 둘 다 좋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뭐다? 이런 지역들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우상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다만 조심할 건 뭐냐? 향후에 입주 폭탄이 어디가 들어설지를 잘 판단을 하시고 그것만 조심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남입니다. 전남을 보시면 어때요? 전남이 뜨거웠던 시장이 언제죠? 15, 16, 17, 18년. 요때까지는 전남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죠. 그리고 18, 19년, 20년 정도까지도 여전히 좋았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 매매 수급이 이제 조금씩 파란불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전남의 어떤 뜨거운 열기는 조금씩 이렇게 일단 전국적으로 봤을 때 조금 열기가 좀 약한 그런 수준에 있고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전세 수급이 어때요? 여전히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급이 여전히 뜨겁기 때문에 전남의 어떤 아파트 가격이 당장은 급락을 하거나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남도 특별하게 이제 입주 폭탄만 있는 지역이 아니다라면 전남도 여전히 괜찮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거의 뭐 지금 엄청난 불장입니다. 자, 이번엔 대구를 보겠습니다. 자, 대구는 보시면 제가 이제 대구는 제가 상승장을 이때 예견을 제가 했었죠. 정확하게 2017년 3월인가 4월에 제가 제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대구, 하락했던 대구 부동산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 이후로 계속 이제 뜨거웠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뜨거웠었죠. 2022년 연말.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매수자는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매도자는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매매 수급이 굉장히 많이 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해지고 있는 지역 대표 지역이거든요. 대한민국 지금 대구가 굉장히 싸늘해요. 대구가 전세 수급이 여전히 높아요. 1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구가 지금 매매 시장은 굉장히 싸늘하지만 전세 시장이 아직은 뜨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장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진 않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대구의 아파트 만약에 내놓으려고 해도 잘 안 팔릴 거예요. 왜?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팔 사람은 많은데.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동영상 글에서 제가 많이 이야기 드렸지만 대구의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갈수록 늘어난다고요. 자, 입주 물량이 갈수록 늘어나면 대구의 전세 수급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전세 수급이라는 건 뭐예요? 전세 공급과 전세 수요를 비교한 데이터인데 입주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는 전세가 계속 많아진다는 거예요. 전세 매물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전세 수급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수급도 안 좋은데 만약에 전세 수급마저 안 좋아지면 드디어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하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위험하니까 대구는 절대 사시면 안 되고 오히려 팔려면 지금 팔으셔야 된다. 연말 안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입주물량이 계속 증가를 하는데 내년에는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약보합 정도, 약한 하락. 근데 23년, 24년에는 입주물량이 정말 많습니다. 거의 폭탄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매매가는 심각하게 23년, 24년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시장이 세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매매 수급이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 매매 수급이 어때요? 별로 안 좋죠. 전국에서 대구 비슷한 만큼 매매 수급이 별로 안 좋은 지역이 세종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매도세가 조금 살짝 좀 줄어들었죠. 근데 여전히 매수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닥 매매 수급은 좋지 않다. 또한 전세 수급도 어때요? 전세 수급도 올해 1월 달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 1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100 초반 정도, 120, 130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100이 넘으면은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 수준이지만 이미 이제 분위기 안 좋죠. 그래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불장의 지역, 대다수의 지역은 굉장히 불장이고 그 중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은 충북이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분위기 안 좋은 데는 전남, 대구, 세종이다. 그리고 전세 수급마저 안 좋은 데는 세종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제일 분위기 안 좋은 데는 세종,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 전남. 요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이제는 데이터가 그 어떤 전문가보다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다 자기가 아는 지역밖에 이야기를 못하죠. 근데 데이터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 잡는데도 수없이 많은 공부를 하고 돈을 쏟아붓는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부동산에 대해 의사결정하는데 데이터 안 보고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책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분명히 데이터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데이터를 보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수급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수급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앞으로 매주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리치고 TV에 자주 좀 찾아와 주시고요.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